반갑습니다. 원기 110년 교단 4대 1회가 시작되면서 새로운 교정 정책들이 수립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세부 정책 과제들을 기획해 가고 있는데 정책 분야도 다양한 만큼 여러 갈래로 따라오는 현안들이 다양합니다. 현재 교단의 제한적인 자원 안에서 그 여러 과제와 현안들을 살피며 미래로 나아가야 하는 요즘입니다. 제가 충무로 발령을 받은 후부터 부여된 정책과 과제들을 바라보면 이 가운데 우선순위와 중점 정책을 골라 전략적으로 로드맵을 설계하지 않으면 그 어느 하나 제대로 하지 못하겠다는 느낌이 가장 먼저 들었습니다. 저는 교화연구소에서 근무하고 있는데요. 이 연구소는 원불교 교화 훈련에 관련하여 다양한 과제들 중 무엇을 먼저 연구 과제로 삼아야 하는가가 가장 큰 화두입니다. 그러던 때 마침 감찰원 감사를 받는 중에 교무님께서 교화연구소에 해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연구소가 교화훈련부에, 총부에 교단의 여러 현안들을 보아서 그 속에 킹핀을 찾아내 주길 바란다는 것. 그것이 연구소가 해야 할 일이다. 연구소는 재갈공명, 책사와 같은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때부터 제 마음엔 킹핀이 화두로 있습니다. 킹핀 전략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이 킹핀이라고 하는 단어는 볼링 용어라고 합니다. 볼링의 10개 핀 중에서 스트라이크를 치기 위해서는 이 삼각형의 맨 앞 1번의 핀이 아닌 세 번째 줄 가운데 있는 5번 핀을 쓰러뜨려야 주변 공에 가장 큰 연계 효과를 내서 10개의 핀을 모두 쓰러뜨리는 스트라이크가 된다고 합니다. 즉 킹핀이 상징하는 의미는 문제의 핵심, 변화의 촉발점으로 킹핀 전략이란 바로 핵심이 되는 부분을 찾아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의미로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어도 마음에 확 와닿지가 않아서 관련 글과 책을 보며 이 킹핀 전략을 이용한 사례를 찾아보았습니다. 제가 2가지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조직 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킹핀 전략의 사례입니다. 한 타이어 전문 업체에서 조직 문화에 만연하던 패배 의식을 없애는 것, 이것을 조직 문화 개선을 위해서 이 만연하던 패배 의식을 없애는 것을 킹핀으로 설정한 것입니다. 이 목표를 설정하고 이 본질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장이 직접 나서서 영업사원을 독려하고 그들의 의견을 실무와 정책에 바로 반영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 영업사원들 스스로가 주인의식을 갖기 시작하고 적극적으로 영업활동에 나서서 우수한 성과를 창출했다는 사례입니다. 이 2번째 사례는 사람들이 원하는 가치를 찾는 것으로 킹핀을 설정한 사례입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커피 전문 업체에서 단순히 커피 판매가 아닌 소비자가 원하는 가치를 제공하자, 그 원하는 가치를 찾으면 더욱 성공할 수 있겠다라는 뜻으로 커피를 마시는 동안에 누리는 편안하고 자유로운 시간을 킹핀으로 설정합니다. 그렇게 목표를 설정하고 나니 커피 맛뿐 아니라 인테리어, 음악, 브랜드 비주얼 등 다양한 요소들을 브랜드 문화로 상징화하여 소비자들의 높은 지지를 이끌어내므로 이 커피 업체가 성공 사례가 되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처럼 핵심을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는 과정이 바로 킹핀 전략입니다. 이 전략을 통해 나아가야 할 방향이 명확해지면 그 모든 일은 그 본질을 파악하는 것에서 출발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종경 인도품 8장에 말이 수레를 끌고 가는 것을 보시고 말이 가지 않을 때에는 말과 수레 중에 어디에 채찍질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 질문하십니다. 말을 채찍질하는 것이 곧 근본을 다스림이라. 사람이 먼저 그 근본을 찾아서 근본을 다스려야 모든 일에 성공을 보나니라. 저는 이 킹핀 전략의 화두를 연마하다 보니 이게 비단 업무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의 일상생활, 내 마음 공부에도 이 킹핀 전략이 적용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마음 공부의 킹핀 전략을 알고 있으면 어떤 경계를 마주해도 마음을 다스려 갈 수 있는 핵심적인 공부길, 그 공부로 불안과 괴로움 속에서도 마음을 지키고 평안을 얻을 수 있는 힘이 여기에서 오겠구나 하는 것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실 원하는 경계만 맞으면서 살 수 없습니다. 내가 원치 않은 일도, 생각지 못한 일도, 예측하기 어려운 일과 상황들 속에서 너무나 다양한 경계를 만나며 살아갑니다. 손바닥 뒤집듯 어제까지 아무렇지 않았던 것도 하룻밤 사이에 전혀 달라지는 세상 속, 우리는 이러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불투명한 미래에 불안하고 막막함으로 살아가는 이들이 많은 것입니다. 그러기에 어떤 상황에 처해도 그 속에서 내 마음을 지키고 언제 어디서나 평안과 은혜를 느낄 수 있는 힘이 필요한 것입니다. 어떤 원망스럽고 억울한 일 속에서도 끝까지 은혜를 발견하여 그 일을 돌려낼 수 있는 힘, 힘들고 지쳐 주저앉더라도 다시 끝까지 나를 일으켜 갈 수 있는 힘, 생활의 모든 문제를 끝까지 지혜로 살펴갈 수 있는 이 힘은 마음 공부의 킹핀 전략을 통해 해결해 갈 수 있습니다. 소태산 대종사께서 대각에 이르실 수 있었던 것은 이 일을 어찌할꼬라는 화두가 있었고, 대각을 하신 후에는 파란 고해의 일체 생명을 하나도 빠짐없이 어떻게 낙원으로 인도할 것인가에 대한 본질적인 화두를 가지셨을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바로 대종사님께서 킹핀을 찾아내는 화두였다 생각합니다. 이처럼 대종사께서 밝히신 킹핀 전략인 용심법, 그 중에서도 저는 평소에 이 마음에 대조하고 있는 바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이 마음 공부의 킹핀 전략을 세워가기 위해서는 말과 행동을 통해 근본인 마음을 찾아야 합니다. 이 말을 채찍질하는 것은 근본을 다스립니다. 사람이 먼저 그 근본을 찾아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 근본이 되는 이 마음은 어떻게, 어디에서 찾아야 할까요? 불조유경 수심결 제1장에 다음과 같은 법구가 나옵니다. 부처를 구하고자 할진대 부처는 곧 마음이니 마음을 어찌 멀리 찾으리요. 각자의 몸 가운데를 여의지 아니하였도다. 말과 행동은 마음을 떠나 있지 않습니다. 어떤 마음을 갖고 있냐에 따라 말과 행동이 나투어집니다. 그러니까 요즘 내가 어떤 상태인지, 내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지? 내가 경계에만 끌려 살고 있지는 않은가? 이러한 것들을 대조해 볼 땐 이 육군의 사용처를 보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을 할 때에도 주로 어떤 말을 많이 하는지, 긍정의 말과 부정의 말 중에 어떤 말을 많이 하는지, 그리고 이 행동으로 나툴 때에도 내가 이 게으름과 나태로 시간을 버리고 있지는 않은지, 내 편리를 생각해 몸이 너무 무겁지는 않은지, 이러한 것들을 보면 내 마음의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먼저 내 육군을 통해 근본이 되는 이 마음을 찾아야 합니다. 정산종사께서도 역시 이 육군의 근본은 마음이요, 마음의 근본은 성품이라 하셨습니다. 저는 스스로 말하거나 문자로 글을 적을 때 어떤 습관적으로 하는 말이 있는가 들여다보니 아니라는 이 두 글자 말을 많이 쓴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문자로 대화할 때조차 아니 하며 시작하는 겁니다. 일에 대한 회의를 할 때도 그랬는데요. 습관적으로 아니라는 말을 사용하려고 할 때 저를 가만히 들여다보니 그 말을 사용하는 이면에 제 마음이 보였습니다. 일단 내 생각과 말이 좀 옳다는 입장, 내가 하는 패턴과 주관을 지키기 위한 반사적인 어떤 보호 본능, 이 상대의 말과 생각보다 내 의견을 더 주장하고 싶은 욕심, 이러한 마음들이 켜켜이 쌓여 있어서 저도 모르는 가운데 아니라는 말로, 문장으로 시작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자주 사용하는 말의 표현을 통해서도 그 이면의 마음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사람의 관계와 특성 중에서 우리가 또 살펴볼 수 있는 건데요. 제가 교화훈련부 교화연구소에 이제 근무하고 있는데 매일 아침 총 9분의 교무님과 직원이 같이 이렇게 공사 시간, 아침 회의를 합니다. 그럴 때마다 다양한 현안을 논하는데 하나의 사안을 두고도 그를 바라보고 생각하는 바가 모두 각각입니다. 또한 부서원들 간의 특성 또한 마찬가지이죠. 잘 웃는 사람, 목소리가 상대적으로 좀 큰 사람, 말하는 표현 하나에 신중한 사람, 생각과 마음을 잘 표현하는 사람 등등 다양합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 행동만 보고 판단하면, 행동 이면의 마음을 보지 못하고 상대와 관계하면 그 다른 특성을, 나와 다른 그 특성을 반사적으로 시비하고 분별하며 판단합니다. 마음의 구별을 짓고 어느새 하나가 아닌 둘로 나뉜 마음으로 상대를 대하기가 쉬웠던 것입니다. 이 행동과 모습을 통해서 분별하고 있는 제 마음을 찾고 나면 그 이후부터는 상대의 행동에서 그 행동 이면의 마음이 보이게 됩니다. 상대는 왜 말하는 표현에 더욱 신중한지, 생각과 감정을 잘 표현한 사람은 어떠한 소위원으로 그렇게 잘 표현하는 사람이 되었는지, 이렇게 특성이 나투어지게 된 지난 시간과 마음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말과 행동을 통해 이면의 마음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이면의 마음을 찾는다고 해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대종사님께서는 이 이면의 마음, 그 이전의 마음이 또한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죠. 어떤 욕심, 업력, 습관, 형성된 것들에서 나투어지는 우리의 말과 행동이 많은데 그 이면의 마음, 그 전을 들여다보면 원래 이 욕심들이 있었던가? 그러니까 원래 나를 위하고자 하는 이 마음, 인정받고 싶은 마음, 난 이런 성향이야 하는 이 고정된 마음이 형성이 있던가 하는 것입니다. 사실 엄밀히 들여다보면 말과 행동 이전에 그 이면의 마음이 있지만 그 마음조차도 내가 심어놓고 만들어 놓은 마음의 결과이지 원래 있었던 마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가 말과 행동을 통해 마음을 찾는다는 것은 말과 행동 이면에 어떤 마음이 들어서 나투었는가, 더 깊이 들어가 그 마음이 원래 있던 마음인가 하며 내 본래 마음의 본질을 찾았을 때, 그것을 끊임없이 찾아갔을 때 우리는 경계 속에서 마음에 운용되는 원리를 마주할 수 있습니다. 이 원리를 찾고 알았을 때야 수없이 격가지로 일어나는 마음과 감정들이 끌려다니는 이 마음들 속에서 우리의 본질의 마음의 중심을 잡을 수 있게 됩니다. 가장 본질, 근본이 되는 이 핵심인 킹핀, 이 마음의 본질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마음을 찾는다고 해서만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본을 찾았으면 근본을 다스려야 합니다. 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미묘해서 잡으면 있어지고 놓으면 없어진다고 하셨습니다. 저 역시도 어느 때가 이렇게 마음이 살아나고 이제 좀 더 이렇게 좀 챙기면서 살아봐야겠다 하면 일기도 더 잘 챙겨서 기재하게 되고 매일 사경도 잘 열심히 하고 좌선을 할 때에도 막 더 깨어있는 의지로 정신으로 이렇게 잘 챙기고 잘 되어지기도 하지만 어느샌가 저도 모르는 마음이 놓아지고 또 놓아지다 보면 언제 그렇게 챙겼냐는 듯이 무용으로 돌아가 있습니다. 뭔가 컨디션이 안 좋거나 아프거나 어떤 일이 있는 특별한 이유가 아니어도 내가 평소에 단련한 마음의 힘이 없으면 어느샌가 마음은 풀어지고 마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의 문제의 해결이 되는 이 킹핀, 마음을 찾았다면 이를 경계마다, 일상마다 찾은 마음을 활용하는 데 그 힘을 길러가야 합니다. 그러면 그 마음의 힘을 어떻게 기르는가? 저는 이 근본을 다스리는 힘은 바로 유념을 통해 기를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마음의 본질을 찾았으면 그 마음을 지속적으로 다스려야 하는데 그 다스릴 수 있는 그 비법,
가장 평이하면서도 위대한 힘, 그게 바로 대종사님께서 밝히신 유념에 있습니다. 과연 무슨 일이든지 이 유념이 아니고서 과연 어느 하나라도 되어지는 일이 있겠는가? 그러니까 대종사님께서는 이 유념을 통해서 바로 초범 입성, 범부를 초월하여 능히 성인의 반열에 들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유념이라고 하는 건 역시도 막연한 유념에 그치면 또한 형식에 흘려서 되려 찾았던 마음도 또 잃어버리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종사님께서 이 유념과 무념을 말씀하실 때 조목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이 조목이라는 것을 말씀하신 핵심은 실질적인 실천을 유도하기 위한 길잡이, 핵심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마다 그 주로 마주하는 경계가 있고 마음의 습성, 자주 범해지는 계행 등의 여러 가지 공부거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특히 이 조목을 설정할 때에는 내 이 마음의 본질을 자주 확인하고 찾을 수 있는 거리이면서도 명확하게 대조할 수 있는 내용일수록 내 마음을 다스리는 힘이 길러져 갑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살펴보니까 그 경계가 말의 경계와 관계에서 오는 경계가 가장 많습니다. 일반적으로도 많이 그러실 줄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특히 이 두 가지 경계를 주로 마주하는데요. 특히 말에서의 경계를 보면 이 뭔가 정색하고 이 나무라는 듯한 부정적인 말을 들으면 마음이 잘 동합니다. 그렇게 되면 또한 저도 말이 툭툭 나가는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회의를 할 때나 함께 사람하고 대화하는 상황이나 이런 일을 할 때에는 특히 이런 상황들에 처할 때에는 반드시 그 대화를 하기 이전에 조목을 반드시 되새깁니다. 아, 말에 끌리지 않고 본의를 살피자. 말을 할 때는 쳐내는 말을 삼가고 살리는 말을 하자. 말의 이면을 생각하며 말하는데 조심하자. 이 조목을 늘 주문처럼 되새기고 외우면서 그 상황과 일과 사람의 관계를 대할 때 유념하려고 그 조목을 삼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계에 있어서도 이 여러 사람들하고 같이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있으면 이렇게 특히나 사람들이 이 1대1로 대면할 때는 서로에게 집중하니까 그러한 일은 거의 없지만 이렇게 몇 명이 무리로 같이 함께 있을 때에는 뭔가 그 속에서 내가 하는 말이 사람들이 더 좋아해주면 좋겠고 뭔가 제가 더 잘한다 소리를 듣고 싶고 존재감을 인정받고 싶은 경계들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경계에 끌리면 끌릴수록 뭔가 이 마음에 헛헛함이 들고 외로움이나 우울감을 느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사람들하고 이렇게 무리가 지어진 사람들하고 특히 자리를 할 때에는 뭔가 이 사람들이 나를 조명하고 집중해주지 않고 특별하게 챙겨주지 않고 위하는 말을 해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러한 것들에 끌리지 않고 마땅히 내가 해야 할 말, 해야 할 일, 행동을 했으면 그것에 괴념치 않고 자리를 뜰 수도 있고 늘 담담하게 상대를 대하는데 조목을 삼고 유념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드린 이 두 가지 경계는 사실 제가 오랫동안 공부해온 경계의 거리입니다. 특히나 관계에 있어서도 사람마다 그런 성향이 있다고 합니다. 이 혼자 조용히 가만히 시간을 보내면서 에너지를 충전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 사람하고 이렇게 마주하면서 만나고 대할 때 에너지를 충전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저 역시도 처음 총부에 왔을 때 주변에 아는 인연들이 많이 생겼지만 그분들하고 뭔가 원하는 시간에 만나고 싶을 때 만나지 못하게 되면 한두 사람이 아니라 여러 명을 다 만나지 못하게 되는 일이 생기면 뭔가 마음이 좀 가라앉는 것을 느끼기도 했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바로 관계에서 오는 경계의 거리인데요. 이 경계 속에서 늘 챙기고 챙겨보기를 반복하는 이 마음의 본질을 찾아서 그 마음의 본질을 있는 그대로 다스리는 연습은 유념을 통해서 하지 않으면 그 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최근에 이 유념을 조금씩 하다 보니까 힘이 붙어감을 느끼는 것은 어떻게 느끼는가 했을 때 마음이 동하는 빈도수도 줄어들지만 무엇보다 평소 제 모습과 마음이 조금 더 여유로워지고 사람을 대하거나 일을 대할 때
마음에 조금 더 개운하고 마음에 남아두는 찌꺼기가 줄어들고 좀 더 이 웃음이 편안하게 나는 것을 느낍니다. 어떤 막 샘솟는 버별이라고 하기에는 부족하지만 어떤 삼삼한 좀 담백한 마음의 기쁨이 잔잔하게 느껴지는 것을 보면서 이게 그동안 경계를 통해서 공들여왔던 것이 그냥 헛된 것이 아니었구나 하는 감사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두 다 유념의 공덕입니다. 유념을 통해서 이 마음의 근본을 다스려가는 힘을 얻는 것입니다. 킹핀 전략은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고 성장하는 데 중요한 접근법입니다. 업무뿐만 아니고 우리의 마음 공부에서도 마음의 본질을 찾아 그 본질을 다스리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마음 공부의 킹핀 전략을 통해서 이 힘을 길러간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 어떤 경계 속에서도 어떤 마음들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마음이 비록 힘들고 지치고 쓰러질 수는 있지만 그 가운데 마음의 중심을 세워낼 수 있는, 내 마음의 본래 마음을 지켜낼 수 있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 힘과 길이 바로 이 마음 공부의 킹핀 전략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종사께서 말씀하신 대로 먼저 근본을 찾고 다스려야 모든 일이 잘 풀리고 성공에 이를 수 있습니다. 마음의 본질을 찾아내고 유념을 통해 이를 다스려 나간다면 우리는 삶을 영위해 갈 힘을 얻으면서도 어떤 경계 속에서도 굴하지 않을 수 있는 자신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말과 수레가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에 채찍질하며 살고 있습니까? 수레에 부지런히 채찍질하면서 왜 가지 않냐고 탓하며 화를 내는데 애쓰고 있진 않은지 돌이켜봅니다. 사람이 먼저 그 근본을 찾아서 근본을 다스려야 모든 일에 성공을 보나니라. 사람이 먼저 그 근본을 찾아서 근본을 다스려야 모든 일에 성공을 보나니라. 마음 공부의 킹핀 전략을 통해 근본을 다스려갈 힘을 얻어가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